It's been 3 days since I've seen you, and I just can't forget, girl, gets worse. I spend all night trying to feel good, trying to forget about you. I can't forget about you. 막걸리 한 잔. 막걸리 한 잔. 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주인 김동엽입니다. 오늘은 최근 뉴스에 가수 영탁이 막걸리 광고 모델 계약 협상이 결렬됐다라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같은 경북 지역에서 동종업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팔공산 주인인데 팔공산 주인이라 하면 술주자 사람입니다. 팔공산에서 술을 빚고 술을 마시는 사람인데 영탁이 광고 모델로 생산을 했던 그 회사하고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고요. 심지어 물론 이제 전국적으로 막걸리 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 회사가 많은 또 노력을 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나름 제가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흘러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본 결과 이게 분명히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싸움이라는 것은 어떤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주장을 들어서는 그 반대편의 사람의 입장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싸움이 일어났으면 그 상대방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서로 양쪽 다 들어봐야 정확한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양조장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언론 기사들도 있고요. 또 영탁 가수 소속사에서 주장하는 그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제 가장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영탁이 모델료를 1년에 50억씩 해서 3년간 150억을 요구를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지금 양조장 측에서는 하고 있고요. 영탁 소속사에서는 150억을 요구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 양조장 측에서는요, 7억을 제시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 계약이 이제 결렬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방송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탁 몸값이 이 정도였어? 무슨 슈퍼스타급이야?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수 영탁 쪽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막걸리 상품권 때문에 결국은 재협상이 결렬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영탁 소속사 법률 대리인의 말에 의하면은 양조장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혀 무근이다. 사실이 아니다. 150억을 요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요. 같은 자리에 앉아서 논의를 했는데 상관간에 전혀 다른 입장이 나온 거예요. 소속사 측은 양조장이 2020년 하반기에 영탁 상표 출원을 하고자 한다며 영탁 측에 이제 사용 승낙서를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영탁 측에서 이거를 이제 거절을 했고요. 양조장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올해 3월부터 협의를 다시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4월경에 일정 금액이 계약금과 판매 수량에 따른 로얄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으나 그 금액이 50억 또는 150억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소속사 측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양조장 측에서 이제 일관성 없는 모습이 다시 한번 놀랍다. 이게 이제 지금 소속사 측에서 나오고 있는 반응이고요. 양조장 측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굉장히 이제 부러운 일인데요. 회사가 이제 작년 2020년 총 매출이 50억이고 당기 순이익이 10억 원 정도 되는데 이제 막 성장을 하려는 지방 중소기업에서 이 재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액의 계약금을 광고 모델료를 달라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재계약이 성사가 안 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일부 이제 팬들이나 이런 데에서는 지금까지 가수를 모델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많은 매출을 올렸는데 지금 와서 이제 이거를 이제 내팽개치는 악덕 기업이다. 이런 오해까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이제 상당 기간 이 양조장은 조금 혼선을 많이 빚을 것으로 이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양조장 주류 업계가 굉장히 힘드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대기업의 주류 회사들도 있겠지만은 지방에 있는 이런 중소업체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자, 이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가 원래는 가수 강진이 불렀던 노래죠. 새로운 트롯 경연대회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서
마치 이 노래가 영탁의 노래처럼 이렇게 됐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클러링이라고 그러죠. 링 투 유 해놨습니다. 저한테 전화 거신 분들은 제가 막걸리를 생산하는 사람인 줄 압니다. 막걸리 한 잔. 내가 노래를 좀 더 잘 불렀으면. 자,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상표 출원 같은 걸 이렇게 해보고 하는데요. 상표 출원을 해서 상표 등록도 뭐 몇 개를 등록을 한 상태인데, 지금 이제 지금 가수 영탁과 양조장과의 이제 싸움 부분이 키워드가 이제 이게 상표 등록 문제 때문인 걸로 보여져요. 제가 보기로는. 그런데 이제 상표법상으로는 이제 상표법 제34조 1항 제6호에 따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을 포함한 상표는 본인에게 승낙을 받지 않는 한 등록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2020년 1월 28일 날 이 양조장에서 영탁을 막걸리로 그러니까 이제 주류에 해당되는 상표 분류로 따지면 33유가 되겠죠. 33유의 영탁을 상표 출원을 했어요. 1월 28일 날 상표 출원을 했는데 이제 상표 출원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등록을 하는 데까지 보통 이제 통상 1년 정도 걸리는데 이제 조금 빨리 이제 상표를 등록을 해 주십사 하는 이제 우선 심사 그러니까 통상 그 1년 정도 걸리는 거를 내가 이제 6개월이나 뭐 6개월 이전이라도 이 등록을 받기 위해서 우선 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선 심사 신청을 했는 것 같고요. 그 우선 심사 신청을 해서 이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상표법 제34조 1항 6호에 의해 이제 영탁으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가수 영탁으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이 영탁 막걸리라는 것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영탁 측에서는 그거를 승낙을 안 해줬다라고 이제 지금 현재 이 양조장 측에서는 밝히는 거죠. 상표라는 것은 뭐 특정 지명 이름을 넣어서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유명인의 이름을 넣어서는 상표 등록이 잘 안 됩니다. 물론 지금 뭐 어떤 언론에 보니까 뭐 영탁 어머니 이름으로 뭐 상표 등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뭐 그거는 뭐 제가 정확한 진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표 등록을 했는 게 아니고 상표 출원을 한 거죠. 상표 출원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약간은 양조장 측의 편을 들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 저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저라도 그러니까 2020년 1월 23일 날 방송에 나와서 영탁이 강진의 막걸리 한 잔의 노래를 불렀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5일 있다가 영탁은 고향이 안동이고 안동하고 바로 붙어 있는 천에 있는 양조장에서 그러면 영탁 막걸리를 상표 출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상표 출원을 1월 28일 날 5일 있다가 1월 28일 날 바로 상표 출원을 한 거죠. 상표 출원을 했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상표 출원을 할 때는 영탁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뭐 지금처럼 많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영탁 막걸리를 상표 출원을 한다는 것은 나중에 영탁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월 23일 날 막걸리 한 잔 노래를 부른 영탁 가수의 이름을 딴 건지 아니면은 지금 양조장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회장의 이름 끝자와 탁주의 탁자를 붙여서 영탁이라고 이렇게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거는 이제 진위가 이제 뭐 정확하게 어떤 의도로 이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뉴스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뭐 물론 이제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은 이제 올해 4월경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 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였는 건데 5월 하순에 양조장 측에서 이제 다시 협상을 하자고 이제 연락이 와서 그동안 모습에 이제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은 5월 25일경에 이제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회의에서 상방은 영탁이 출연한 상표를 양조장이 로열티를 내고 사용하는 방안을 협의가 돼 양조장은 영탁 상표 사용에 적절한 조건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대리인들끼리 이렇게 이제 합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양조장 대리인은 양조장이 상표 출연하는 걸 전제로 조건을 제안을 했고 가수 영탁 측 대리인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통보를 했답니다. 약속대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쪽에 달라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보기로는 좀 어이가 없는 것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아직 뭐 상표 등록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원 중인 건데 이거를 가지고 로열티를 달라고 하는 건 조금 합니다. 물론 이제 영탁이 본인의 이름을 상표로 출원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승낙을 하면은 그게 등록이 될 수는 있겠죠. 등록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상표라는 거는 선출원 우선인데 자 영탁이라는 상표를 누가 먼저 출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쪽 양조장 측에서 영탁 출원을 했던 것은
거절되어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심사 기간 중에 의견 제출을 하라고 이제 그 특허청에서 그 연락이 오는데 그때 의견 제출을 그 안에 그 기간 안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게 거절이 되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그게 거절이 됐기 때문에 영탁을 상표 등록을 하면은 그쪽에서 이제 등록이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자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의아합니다. 제가 보기로는 여기 이제 예천에 있는 양조장에서는 아주 그 시의적절하게 발빠르게 잘 움직여가지고 영탁이라는 막걸리를 만들어서 1년 동안 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판매를 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뭐 지방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저는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가 부러울 정도로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뉴스에 달려있는 댓글을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뭐 악플성 글인데요. 이 자석 너무하네. 도갓집 등쳐먹을라나 어쩌다 이름 잘 지어준 부모 덕볼라고 해 노래만 해도 먹고 살 낀데 욕심은 너무 과하다. 이런 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총구석 양조장이 뭔 큰돈이 있다고 짓거리나 이 개 XX 야 돈 또 소리도 좋지만 먼저 인간이 되라 더러운 놈아. 영탁아 어려운 지역 경제 막걸리 업체다 좀 도와줘라 너 그러다 한 방에 훅 간다. 그렇습니다. 제가 일부를 그러니까 가수 영탁을 흠담하는 일부의 그 댓글을 읽어드리는 게 아니고 쭉 이제 쓰여져 있는 대로 이제 읽어 내려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수를 탓하는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은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가 영탁이라면 그래도 같은 지역이잖아요. 같은 지역인데 이 회사가 좀 더 잘 되도록 지금보다 훨씬 더 좀 잘 되도록 지역 출신의 가수로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도와준다는 개념이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무상으로 해주라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다른 데에서 광고 모델료 좀 더 많이 받더라도 지역 업체한테 이렇게 많이 받을 얼마를 그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양조장 측에서는 7억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7억을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1년 연간 7억 정도여도 좀 그 정도로 해서 도와줬으면 좋지 않았겠나라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댓글 한두 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걸리가 얼마나 번다고 150억 달라고 했겠니? 당신 같으면 달란다고 주겠어? 회사 규모를 봐라. 돈이 그만큼 벌게 생겼나? 말 같은 소리에 댓글을 달거라. 이렇게 해놨는데 글쎄요 150억은 아니더라도 연간 50억씩 150억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7억보다는 많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협상이 재계약이 결렬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생각으로는 10억 정도 같으면은 계약이 됐겠죠. 재계약이. 양조장 측에서도 양보를 하고 또 영탁 소속사 측에서도 양보를 하고 이렇게 했을 건데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특허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영탁 상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회사에서 2021년 이제 올해죠. 올해 1월 28일 날 또 출원을 했네요. 올해 28일 날 또 출원을 했고요. 힘들 것 같은데 또 출원을 했습니다. 막걸리 부분만 영탁 상표 출원이나 등록되어 있는 것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 1월 28일 날 양조장 측에서 출원했던 영탁 영탁은 33유 이제 주류 부분이죠. 주류 부분에 33유에 거절이 됐습니다. 거절이 됐고요. 요거가 이제 거절이 그냥 유수를 전하듯이 아니면 다른 유수 나오는 거를 전달을 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이런 이제 상표 등록이나 상표 출원에 관해서 이제 제가 일단 몇 개 상품을 출원을 하고 등록을 했던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조금 관련되는 부분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내용을 보면은 2020년 1월 28일 상표 출원을 했고요. 우선 심사 신청을 2020년 7월 10일 날 했습니다. 우선 심사 신청을 해서 우선 심사 결정서가 7월 21일 날 발송 처리가 됐고 의견 제출서가 7월 22일 날 해서 이제 구제 신청서 절차, 계속 신청서 절차 이런 거를 계속 작년 7월 22일 이후에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올해 2021년 4월 19일 날 거절 결정서 이제 거절이 된 거죠. 이렇게 양조장 측에서 작년에 1월 28일 날 출원을 했던
상표는 이렇게 거절로 결정이 났고, 자, 지금 이제 2020년 8월 19일 날 출연인이 박진두, 이종금, 박영탁 이렇게 세 사람의 출연인 이름이 있는데요. 이거 실명 공개를 해도 되나? 뭐 이거는 제가 뭐 무슨 뭐 명예훼손 건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여기 있는 거를 그냥 읽어드리는 겁니다. 출연인은 박진두, 이종금, 박영탁입니다. 추정컨대 이렇게 박영탁은 가수 영탁의 본명이죠, 실명이죠. 성을 붙여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맨 앞에 있는 분은 아버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있는 사람은 어머니 이름인 것도 같고요. 뭐 하여튼 요건 추정입니다. 요거는 제 분은 또 다른 사람들이 2020년 3월 달에 뭐 비슷한 이름을 이렇게 출연을 했는 것도 있고요. 2020년 1월 29일 날 어떤 사람이 영탁 막걸리 이렇게 해서 거절이 됐고, 그 다음에 예천 양조장에서 원래 4월 7일 날 백구영 탁주라고 해서 4월 7일 날 출연을 해서 이게 등록이 7월 21일, 이거는 그 회사 회장 이름을 따서 5자로 등록을 했는데 세 번째, 네 번째를 하면 영탁이 되죠. 상표 출연도 저는 이제 상표가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브랜드가 이런 어떤 뭐 송사에 휘말리거나 그야말로 뭐 법률 대리인을 동원을 해서 당분간은 백구영탁주로 술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제 이게 등록이 됐으니까. 영탁 막걸리라는 게 계속해서 뭐 생산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양측에서 이제 서로 이제 많은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이게 협상이 잘 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영탁 막걸리를 계속 생산을 하면은 또 계속해서 이제 싸움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연예인들의 어떤 팬들한테 한 가지 좀 부탁을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부탁을 한번 해볼게요. 뭐 저한테 악플을 다 하셔도 되는데요. 그 너무 연예인 측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연예인들이 행동을 하든 무조건 그 사람 쪽에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만 한다라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 뭐 이거는 약간 이제 정치적인 겁니다만은 지역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군 의원들이 해외 여행을 갔다가 무리를 일으켜서 뭐 전 국민이 예천 농산물 뭐 불매 운동을 한다. 그다음에 뭐 군의군이 대구공항 이전에 대해서 군수가 서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군의군 농산물 불매 운동을 한다. 뭐 이런 어떤 조금 그 이상한 쪽의 어떤 그런 흐름을 사람들이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당연히 좀 제대로 된 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지자체도 그렇고 이런 데에서 정상적으로 아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어떤 돌발 변수라는 것은 뭐 가끔가다 나올 수는 있잖아요.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너무 막 휩쓸려서 막 우르륵 다니면서 무슨 이 단체의 힘을 과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물론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해서 우리가 어떤 이득을 받는지를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거기에 이제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동참을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저는 원천과 이렇게 수입으로 만들어지는 물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어쨌든 저는 원천적으로 외국에서 생산되는 거를 별로 선호를 하지를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수산품도 좋은 것들이 많고요. 우리 먹거리도 좋은 것들이 많은데 굳이 외국의 거를 우리가 먹고 그런 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한동안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과연 우리가 이제 그게 어떤 덕이 있는가 이런 걸 한번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 얘기 상표 분쟁과 모델 재협상에 관한 가수 영탁에 관한 이 얘기를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요. 보다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